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자,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났어요. 음, 자, 일단 먼저 공고문부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일반이 줄은 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대신 특화 분야는 늘었어요. 좀 특이하게. 음, 근데 사업비는 뭐 한 평균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또 줄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엔 예창패는 27년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27년도에는 예창패가 없어진다. 음, 제 그냥 추측입니다. 자, 자세하게 보면 일반은 110명.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 지난번에 해석을 했는데 혹시 또 모르실까 봐. 자, 여성 창업자분들은 여성벤처기업협회에서 아마 이거 하죠? 그쪽으로 가셔야 돼. 제가 처음으로 여성벤처협회로 지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여성 창업자들은 여성벤처협회로 가지 마시고 그냥 일반 기관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여성 창업자일수록 여성벤처협회의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게 홀랐다. 왜? 여기가 뭐 한 명, 두 명 뽑으니까 뭐 여기 가서 경쟁 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가서 좀 쉽게 70명 뽑는 데 가시는 게 낫지. 소셜 벤처가 되실 수 있는 분들, 일반 분 중에 소셜로 조금 포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로 가셔. 어. 여기가 더 나아요. 여기가 더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다. 자, 그럼 이제 일반이 중요하겠죠? 일반. 어. 그리고 이제 뭐 별도로 뭐 사내벤처 이런 거는 뭐 해당되신 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것도 별도 공고로 또 낸대. 그러니까 실제는 요거죠, 요거. 250명. 250명인데, 사내벤처까지 붙여가지고 괜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300명처럼 냈죠. 사실 300명이 아니라 250명이죠. 저건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그쵸? 다른 프로그램인데, 뭐, 하여튼 뭐, 숫자 장난한 거죠. 창진원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헉 하고 놀랄 정도로 작게 모집한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건 공고 난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은 110명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만이실 수 있잖아요. 불만은 모두의 창업에서 다시 또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고가 따로 나눌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7년도에는 예정폐가 없어질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보통은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모집 공고가. 여기는 이제 올해 70명, 여기도 70명. 그러니까 이 두 개 기간은 빼고, 그러면 24개. 110에 24개 기간을 나누면 몇 명 돼요? 4.8 정도 나올 거예요. 4.68? 뭐 그 정도. 뭐 4.7, 4.8 이렇게 나올 거면 뭐 대략 그러면 4명에서 5명이란 얘기잖아요. 28명 뽑는 데는 5명일 거고 27명인 데는 4명이라 뭐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거 쭉 더하면 110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공고문에 맨 끝에 주관기관 문의 여기에 보통 선정 규모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고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어요. 선정 규모가. 본인들도 이제 민망하니까 안 썼겠죠. 근데 더 민망한 거는 그러니까 4명 5명이 민망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민망하긴 한데 왜 27, 28 뽑다가 이거 민망하지. 근데 더 민망한 일이 벌어진 건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부분 3명씩을 다 뽑아놨어요, 미리. 작년도에, 25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빼줘야지. 그럼 몇 명? 한 명에서 2명인 거야. 그러면
뭐 창진원에다가 전화해서 난리 피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다 전화해서 장난하냐 지금 한 명 두 명 뽑는데 이러고서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게 생겼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5년도 사전 인큐베이팅 공고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여기 강의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고문을 찾다 보니 이 서울과기대가 나온 거지. 제가 뭐 여기를 특정해서 뭐 미워하거나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제가 여기 강의 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관계 전혀 없어요. 그냥 공고문을 찾다 보니 여기 공고문이 찾아져서 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갔어요. 특정한 A라는 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통해서 미리 선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고려 안 한다. 나는 그냥 지원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평가하는 거지.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해서 뽑을까? 그럼 심사위원은 고려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취지가 이거잖아요. 야, 이 프로그램 오면 너네 교육시켜주고 이거 준비해서 26년도에 우리가 27명, 28명씩 뽑으니까 여기에 너네는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줄게. 그래 해놓은 거고 실제 그렇게 해서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실 제가 저 같으면 안 뽑는 거라 보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뽑겠다고 해서 사람들 뽑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드밴티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했죠. 왜냐면 27명, 28명씩 뽑는 기관에서 뭐 한 3명 정도야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600명씩 뽑았을 때 이 숫자가 나왔을 때 3명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110명이잖아요. 110명. 그러면 기관마다 4명에서 5명이라는 얘긴데 24개의 기관에서. 근데 이게 3명을 미리 다 뽑아놨으면 다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몰라요, 저. 제가 아는 건 몇 개 기관만 지금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명확한 건. 그렇지만 한 기관은 일단 이 3, 4명도 미리 3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1명, 2명밖에는 못 뽑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마 이 내용을 얘기를 못하는 거지 창진원이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추가로 뽑겠다 그러면 되지. 이거를 왜 숨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욕먹을까봐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는 공개잖아요. 투명한 거. 그럼 야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 기관당 4명에서 5명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3명은 미리 작년에 이 프로그램 통해서 뽑아놔서 올해는 1명에서 2명밖에 못 뽑고 미안하게 됐는데 모두의 창업에서 뭐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더 뽑으니까 그때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무원들은 뭐 죽일 거 살릴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공고문에. 공고문에 그게 없어. 그냥 요 얘기밖에 없어요. 온라인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 선정 규모는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지. 아주 공무원스럽게.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혼나야 돼요. 창진호는 좀 이거는 좀 정신 차려야 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우롱하면 안 되지. 실제 1명에서 2명 뽑는 상황일 거면 그냥 빨리 얘기해야지. 아,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증거물을 갖고 온 거예요. 작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뽑아서 이 3명씩을 뽑아놨다. 각 기관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저 확인 안 했어요.
다른 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지금 공고문은 여기가 떴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어떤 기관도 있어. A라는 기관. 거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3명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 공고문대로 뽑은 거지. 그러면 한 대가 있고 안 한 대가 있을 텐데 뭐 다 했을 수도 있고 저 몰라요. 그거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왜? 공고가 이게 창진원 공고였으면 다 했겠는데 이거는 그냥 특정 대학, 특정 주관기관에서 한 거니까 안 한 기관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못한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관 명의로 공고가 난 상황이라서 이거는 모두가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또 안 했다고 보기도 할 증거도 없어. 그냥 하여튼 그냥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안 했어도 네다섯 명이고 했으면 하나 두 명이라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야 네다섯 명 지원하는 데를 지원하는 게 그나마 낫겠지. 그래서 여성 창업자는 무조건 특화로 가시라. 괜히 한두 명 뽑는데 박 터지게 싸워서 거기에 낑겨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또 뭐 서울 과기대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특정 억하심정 없어요. 서울 과기대에 난 지원하고 싶었는데 여기 벌써 3명을 뽑아놨네? 그럼 여기 한 명이나 2명 더 뽑는 거잖아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 그러면 하나 2명 뽑는 거고요. 안 했다? 그럼 4-5명 뽑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가 난 거지. 그나마 그런 건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야지 제가 어떻게 알아봐 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거 알아봐 줄 수는 있겠지만 멘토링일 때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멘토링 받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래도 하루 일찍이라도 얘기했으니 좀 나름 정보의 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지원하고 모두의 창업도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왜 모두 창업해서 뭐 1,000명을 뽑는다. 그래서 사업비 2천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또 나쁜 건 아니지. 예창패가 하나가 더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좀 경진대회 프로그램의 느낌이 나니까 좀 스트레스가 더 생긴다. 그리고 자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저 12월에 주니까 그런 게 저는 좀 나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도 미리 폐업을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외 조항에 사업자를 뭐 공고일 이전에 미리 폐업을 하고 이종 업종이면 돼요. 그다음에 뭐 동일 업종이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외 조항은 무슨 뭐 파산명 뭐 이런 거는 뭐 2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예외 조항이 다 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든 뭐 예창패든 일단 안 돼. 그러니까 뭐 폐업을 하고 일단은 기다려 보시든가요. 누가 그 앞선 그 제 예창패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달아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7년도에는 예창패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 이걸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예창패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년에 한 번 저 뒤에 각 뭐 창업 프로그램마다 좀 무수한 팀들끼리 모여서 그냥 경쟁해서 그냥 뭐 5억 주던 3억 주던 그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모든 예비 창업 프로그램을 경진대회로 간다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무슨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예를 뭐 투자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건 그런 데서 하고 조금 어 기존의 예창패는 살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창업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뭐 업무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자 어쨌든 예창패가 이제 없어질 건지 내년에도 같이 갈 건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없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올해 예창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에 이제 남았죠. 얘네 아직 공고 아직 안 났어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3월. 창업중심대학도 이제 3월이면 곧 나겠죠? 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5,000명을 뽑아서 일단 활동비 200 주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통과하시면 2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최종에는 이제 최대 1억인데 앞에 2천만 원 줬고 뭐 200 줬으니까 더해서 빼서 주겠죠? 1억을 그냥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창업자들이 필요가 많이 될 거고, 이런 거는 시니어들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반 시니어들 뭐 예를 들면 전문 뭐 테크니컬하게 뭐 석박사 이상 하셨던 분들이야 뭐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던 분들은, 여기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하잖아요.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요. 언제 아이디어만 갖고 아이디어를 뽑은 적이 없어요. 제가 심사하는 20년 동안 아이디어만 갖고 뽑아준 사업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디어로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실제 창업을 현실성 있게 잘할 거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뽑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발명지능회지. 그건 발명대회지, 아이디어는. 좋아지는 건 뭐다? 서류는 딸랑 2장, 그 사업비 선정은 사업비가 크다. 뭐 여기 이렇게 주고 또 뭐 100명은 1억 주고. 뭐 이런 거 한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저한테 이거 유료입니다. 유료. 돈 내고 받으실 분. 돈 내고 받으실 분들 잘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원래 컨설팅을 다 돈 내고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밥 한 끼, 커피 한 잔, 뭐 그 정도를 컨설팅 비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컨설팅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자, 제가 이제 군포시 청년 창업 멘토가 됐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하는 청년 창업 멘토링 사업에는 아마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거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3월부터 아마 활동한다고 하니까, 군포시의 청년 창업자들 혹은 뭐 청년 공간 플라잉에 입주해 계신 입주 기업들, 이런 분들은 아마 제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하시면.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에서도 컨설팅을 하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전라북도에 계신 창업 기업이 계시면 신청하시면 저한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기후센터에 또 멘토로 되어 있고 자금 담당이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 유튜브 영상이죠. 감사드립니다. 자, 제 카페에 가면 이제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올렸고, 무료 멘토링 받는 법도 제가 올려놨어요. 무료 멘토링 첫 번째 받는 방법은 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인데, 이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멘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원칙적으로는 이종훈 해주세요가 안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창업자분은 또 지정이 된다고는 해요. 또 그거는 아마 센터마다 유도리 있게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저를 지정해서 제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멘토링 해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상주해서 상담을 하는 그 멘토가 아니라,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 열리고 났을 때 이제 아마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온라인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아직 여기 활동을 안 해요. 전문가로는 선발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안 되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자문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지정이 되거나 여기서 혹은 뭐 저를 좀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 경기, 충북, 충남은 분명 기억나는데, 전부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전부까지는 제가 뭐 낚시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이거는 좀 헷갈려요. 좀 알아볼게요. 어쨌든 이 4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스타트업 요거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플랫폼이 열리고 저를 찾아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두 번째, 서울시기나 예비 창업자들, 그런 분들은 요 기후 그 게시판에 있어요.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요 카페에서 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3월부터 군포시 멘토가 됐으니까 군포시 청년 공간 플라잉의 입주해인 입주기업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지정하는 창업자들 아마 청년들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고 다만 아직 공고가 안 나서 저도 언제부터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3월부터래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은 이 제이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컨설팅 프로그램이 그 화면에 제일 먼저 있으니까 거기 보고 이종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렸어요. 나머지는 그냥 유료인 상황이니까. 자, 이제 미국에서 교수님, 김덕봉 교수님이 이제 박사과정 학생 찾으면서 창업을 미국 와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창업할 사람이 있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신분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업하는 거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으니까 박사학위 하고 싶다. 여기에 되게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최초의 주립대랍니다. 조지아 대학이. 거기 가셔서 하실 분들 그리고 유학도 하고 창업도 하실 분들은 이분한테 연락해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뭐 오라 가라 마라 뭐 얘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관련돼서는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뭐 쓰기도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메일로 잘 안 주고 댓글로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일 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답은. 자, 저 열심히 했는데 20분이나 됐네. 예.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